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대구시가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공문서 표기 순서를 대구보다 앞세워달라고 건의해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동 역사의 버스터미널 인근 이전을 계기로 지하주차장까지 건립해 터미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해 결국 포항시 두 호동의 롯데마트는 들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무더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승입니다. 밤사이 대구에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주말까지 더위가 절정을 보이다가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 하루하루가 무척 더디게 가는 느낌인데요. 대구의 경우 주 초반부터 35도를 거뜬히 넘기더니 어제는 급기야 37도를 넘어섰고요. 오늘도 대구를 포함한 경산과 칠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비 소식 기다려질 텐데요. 이번 주는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기만 하겠고 다음 주쯤에나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당분간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차단과 더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7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대구시가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36, 7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대구시 재난도우미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30년도 넘은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폭염을 버티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요즘 하도 더워서 많이 더워가지고 경로당 몇 시간 못 나가시지. 집에 계시는 거 갑갑하지. 그래 어쩌지. 대구시에서 활동하는 재난도우미들은 모두 1,690명으로 어르신들이 더위 극복에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내가 뭐 감사할 따름이지 어떻다 하말 수도 없어요. 자식보다 낫네요. 그렇지. 달성공원에서는 대구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봉사단이 냉동 탑차에서 방금 꺼낸 병립 수돗물을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구시 내 15곳에서 하루 4,900병씩 나눠주는 물은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대구에서 더위로 발생한 환자는 모두 39명. 이 가운데 3명이 입원까지 해 치료를 받는 등 온열 질환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하는 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서 언제든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에어컨 지원을 하고 있고. 폭염 TF팀을 구성하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대구시의 폭염 총력전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물 1ml의 남저류 개체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낙동강 달성보 구간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지난달 하순부터 낮 최고 기온이 35, 6도를 넘나들면서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는 등 기온이 급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남조류까지 발생했지만 대구시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서본부는 원수 검사 항목을 190개까지 확대해 상수원 수질을 검사한 것은 물론 성주대교 지점에 매일 1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맛이나 냄새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수장에서 각 가정 사이 69개 지점의 급수 과정별 수질 상태에서도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3대 도시라고 하면 서울, 부산 다음 그래도 대구라고 여겨졌는데요. 최근 인천시가 대구보다 도시 규모가 더 크다며 정부의 공문서 표기 순서를 대구보다 앞세워달라고 건의해 대구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다음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여겨져 온 대구. 하지만 3대 도시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에 정부의 각종 공문서상 지자체 표기 순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서울, 부산, 인천, 대구로 바꿔줄 것을 건의한 겁니다. 인천이 앞서니까 인천을 대구 앞에 표기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낸 거죠. 인천시의 이런 주장에는 도시 규모에서 대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자신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 대구는 인구가 183만 명이었고 인천은 114만 명이었습니다. 면적 또한 대구는 454제곱킬로미터, 인천은 201제곱킬로미터로 대구가 2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인천에 역전당하기 시작해 현재는 42만 명이나 적습니다. 대구 면적 또한 인근 지역이 편입되고 개발 지역이 늘어나면서 163제곱킬로미터가 적습니다. 2013년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 역시 인천이 64조 7천억 원으로 대구 44조 8천억 원보다 20조 원가량 많습니다. 대구시는 인구수로만 직제순을 개편할 경우 앞으로 시도 인구 변동 때마다 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인천시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라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간섭적으로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절대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면적, 경제 규모로 3대 도시의 위상을 찾지 않고서는 인천의 주장에 맞설 논리적인 대응이 없어 대구는 지금 3대 도시의 위상을 뺏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500여억 원이고 순이익은 2,07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47%, 순이익은 56%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상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 비이자 수익이 늘고 DGB생명을 인수한 효과가 나타나 실적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DGB생명 인수로 DGB 금융지주의 총 자산은 지난해보다 26%가 늘어 56조 3,495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가구 전시 판매장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문을 엽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 기업인 한샘은 오늘 범어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 연면적 9,2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형 가구 전시 판매장의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구점은 전국 7번째 점포로 2011년 문을 연 부산 센텀점에서는 5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어 지역 골목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동역사가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오는 26일부터 버스터미널 주차장이 폐쇄되고 임시주차장이 운영됩니다. 또 인근에 대체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인데 이참에 지하주차장까지 건립해서 터미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 성현동 시외버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인근 인도는 물론 도로변까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단속도 해보지만 민원만 야기될 뿐 주차장의 주차 수용 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 터미널 인근 주차난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 역사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전해 환승 역사가 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주차장은 이번 달 26일부터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 남쪽 성윤동 773번지 일원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8,700여 제곱미터에 121명 규모로 조성돼 기존의 폐쇄되는 주차장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지상에 주차장을 건립할 때 자체 사업비로 174명 규모의
지하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동 터미널 그 전면에 생기는 그 대체 주차장은 8월 말경에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연 6월 말경에 이제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지하주차장 건립과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해 최대한 빨리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동 역사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곳에 조성되면 안동시 최대의 역세권으로 발전될 전망으로 이에 대비한 원활한 교통환경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위에 사는 82살 이모 할머니가 야생 진드기에 물린 뒤 무기력증과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에 숨졌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명이 발생했는데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에서 일하거나 활동할 때는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대구 체험 행사를 엽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열리는 대구 체험 행사에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가해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들에게 김광석길을 포함해서 근대골목, 양령시 등을 소개하고 대구의 정주 여건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보호냐 주민의 선택권이냐 대형마트 입점을 두고는 늘 논란이 적지 않죠.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간에 들어서려던 롯데마트도 길 논란 끝에 결국 입점이 무산됐습니다. 포항시가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열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롯데쇼핑이 접수한 17,000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두고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골목 상권 피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을 교환한 뒤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점포 등록을 해줘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협의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롯데 측이 신청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서를 반려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보다 전통시장을 더 보호해야 된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 최종 등록 반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꼭 필요한 지역협력 계획서, 즉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 등 3개 상인회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여러 채널을 잘 반영돼서 좋은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복합상가에 들어선 호텔은 70-80% 투숙률을 보이면서 운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사인 STS 개발은 채권단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복합상가 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과 반려는 이번이 4번째. 사업자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점포 개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제 상인들이 서비스 개선과 청결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하반기 중소기업의 정책 자금이 늘어나 대구와 경북에서도 890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이 140억 원, 창업기업 지원자금 210억 원, 신성장 기반자금이 100억 원 더 생겨 대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과 입주공무원의 비상대피 유도를 시작으로 화재 진압과 응급처치 실무교육 등으로 이뤄집니다. 심장마비 등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청사 내에 비치된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도 알려주고 심폐소생술도 실습할 계획입니다. 밤낮
밤낮으로 이어지는 무더위에 하루하루가 무척 더디게 가는 느낌인데요. 대구의 경우 주 초반부터 35도를 거뜬히 넘기더니 어제는 급기야 37도를 훌쩍 넘어섰고요. 오늘도 대구를 포함한 경산과 칠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북태평양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중에는 일부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에는 37도까지 기온이 오르며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22도, 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겠고 문경과 상주는 34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하고요. 봉안은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낮에는 경북 북부 내륙지의 낮 기온이 33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맑은 가운데 울진의 낮 기온이 31도 예상되고 경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부터나 기온이 조금씩이나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